오늘은 절대 피해야 하는 수익형 부동산 1편을 준비했습니다. 오피스텔 투자 시에 피해야 하는 오피스텔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오피스텔 투자를 염두에 둔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 끝까지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고수TV의 최영수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저희가 총 4회에 걸쳐서 약간 좀 주제를 잡고 방송을 준비할까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절대 투자하면 안 되는 수익형 부동산 유형에 대해서 4가지 사례를 한 주에 하나씩 해서 한 달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수익형 부동산 컨설팅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건에 대한 편견은 가지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무조건 좋기만 하거나 무조건 나쁘기만 한 물건은 없습니다. 늘 어디에나 좋은 투자에 좋은 기회도 있고,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금리가 높다 보니까 투자하면 안 될 것 같지만 이런 시기에 저가에 급매물을 잘 잡으면 괜찮은 투자 방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물건도 무조건 좋기만 하거나 나쁘거나 하는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수익형 부동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편을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 주에는 상가 중에서도 어떤 걸 하면 안 되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분양형 호텔, 그리고 네 번째는 지식사업센터와 사무실, 이렇게 해서 구분을 줘가지고 4회에 걸쳐 준비를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오피스텔, 웬만하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안 좋은 물건은 없습니다. 특히 수익형 부동산은 공실 리스크라는 게 제일 큰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공실 리스크가 크지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해서는 안 되는 수익형 부동산이 유형이 있는데요. 그 두 가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고, 저희가 사고 사례로 그 판례에 의해서 해지 이제 사례로 어려운 문제도 있었고 했던 게 바로 하이엔드 오피스텔입니다. 여기에 제가 주제로는 인테리어에 속지 말자라고 해놨는데, 하이엔드 오피스텔 뿐만 아니라 일단 오피스텔은 많은 분들이 가격에 대해서 좀 조사가 필요해요.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시세라는 걸 되게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네이버 시세나 KB 실거래 시세나 뭐 KB 부동산 시세나, 그리고 이런 게 좀 오픈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비교 사례가 많은데, 사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시세를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볼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이 분양하우스, 모델하우스 가서, 분양사무실 가서 겉모습에 혹해서 투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특히 오늘 한 현장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 이 9호선 염창역, 급행역 염창역 주변으로 오피스텔들이 굉장히 많이 공급이 돼 있어요. 여기에는 되게 다양한 유형의 오피스텔들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 가격을 보면 여러분들도 좀 와닿으실 수가 있어 보여서 비교 사례인데요. 첫 번째, A 오피스텔은 한강 앞에 있고 2023년 7월에 준공된 오피스텔입니다. 분양할 당시에 전용 면적 11평, 12평 복층형으로 꾸며가지고 되게 고급스럽게 인테리어 내장도 하고, 그 다음에 한강뷰도 정말 파노라마식으로 잘 보이는 위치에 있어서 되게 좋아 보이긴 해요. 실제로 좋습니다. 좋은데 딱 하나의 문제점은 가격이었어요. 분양 가격이 7억 정도 형성돼서 분양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준공을 하고 입주를 두면서 이 가격에 임대를 나가다 보니까 5천에 200에 매물이 지금 나와 있는데 실제 실거래 건수는 이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세대수도 76세대 한계동에 해당되다 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29세대, 오피스텔 47세대 해당하다 보니까 물론 거래량이 많지는 않으니까 실거래가가 잘 확인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전세가 4억 5천에 한 건이 실거래된 게 발견이 됐고, 그 다음에 월세는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거 5천에 200에 나와 있는데, 그럼 이게 적정 가격이냐 아니냐를 이제 보려고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거기서 도보로 한 1분 거리에 딱 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B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B 오피스텔은 전용 면적이 9평형이고요. 여기서 제가 놀랐어요. 매매가가 얼마인가 봤더니 2억 8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대수도 세개동에 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 구성도 세대수도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156세대 세개동인데 2022년 2월에 준공된 거거든요. 1년 5개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전용 물론 9평, 전용 2평 차이가 나고, A 오피스텔은 복층형으로 내부도 좀 고급스럽게 했다고는 하지만, 어차피 인테리어라는 건 시간이 가면 이 가치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리모델링을 또 하면서 이제 조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지금 시세가 전세는 2억 6천에서 2억 7천, 매매가가 2억 8천,
그 다음에 월세는 2천에 11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5천에 200하고 110만 원, 내가 세입자 입장이란다면은 이 정도 차이라면 저는 110만 원짜리 오피스텔을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B 오피스텔과 A 오피스텔의 차이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인지 이제 우리가 확인이 되잖아요.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이 투자를 하기 전에 인근 시세를 그래서 충분히 알아볼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또 분양이 잘 되고 또 피도 뭐 분양권 상태에서 프리미엄도 붙고 하다 보니까 또 인근에 전용 9평형으로 복층형으로 해서 또 역시 하이엔드 오피스텔로 28세대 약간 다세대 같은 구성으로 해서 지어진 게 5억 3천에 있는데 이거 역시도 이제 전세 4억 실거래 월세는 2천에 130 매물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이 A 오피스텔과 B 오피스텔 한번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면요. 수익률을 비교해보면은 강서구 투룸 오피스텔이 2억 8천에 매입을 하게 되면은 뭐 2천에 110만 원의 임대 시세일 때 4.84%의 수익률. 강서구 하이엔드 오피스텔 수익률은 지금 5천에 200만 원 나갔을 때인데 이게 앞으로도 이 임대료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물음표예요. 저는 솔직히 이 한 적정 임대료는 150만 원 내외로 보는데 200만 원 나간다 했을 때도 3.52% 정도의 수익입니다. 현재 은행 금리 비교해 보면 수익률이 좀 형편없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가격을 되게 잘 봐야 되고 하이엔드 오피스텔 뭐 겉모습이 이렇게 화려한 제가 사진도 준비를 했지만 화려한 것도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이 오피스텔 시세를 보면서 그 바로 옆에 570세대 아파트 20평대 아파트 가격 얼마인가 봤더니 20평대 아파트가 한 7억 5천 정도의 매물 시세 실거래 시세가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다각도로 시세 분석을 해서 투자에 나서야 좀 실패하지 않는 사례로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피스텔은 되게 단순해요. 시세 조사도 단순하고 뭐 네이버 부동산 시세나 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세 조사해 보면은 그 지역의 오피스텔 임대 시세까지 다 나오니까 꼭 사전에 체크를 하시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앞에 하이엔드 오피스텔에 이어 50세대 이하 빌라형 오피스텔의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두 가지 유형에서 설명드린다 했는데 하이엔드 오피스텔처럼 너무 고가에 분양한 오피스텔은 투자하지 않는 게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빌라 가격이 싸더라도 50세대 이하로 구성된 빌라처럼 생긴 오피스텔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제가 왜 그러냐면 아무리 위치가 좋아도 이게 빌라형 구성된 데는 대부분 서울시 지역에 보면은 주차 시설이 부족하거나 기계식으로 주차 운영이 되는 곳이 많아요. 왜냐하면 세대가 작다 보니까 땅이 적기 때문에 세대 수가 작게 운영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관리 문제예요. 관리 문제인데 보안 및 건물 관리 체계 이제 운영을 할 때 세대 수가 적으면 아무래도 관리비도 높게 형성이 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호도가 떨어져서 이런 빌라형이나 다세대형 같은 경우는 빌라로 취급이 돼요. 나중에 보면 결국은 그러면 이제 황금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거주 수요가 전혀 없고 황금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임대 수익률이 좋더라도 임차인 선호도가 낮고 관리 체계가 낮다 그러면은 건물의 노후화도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50세대 이하의 빌라형 오피스텔은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대부분 이런 오피스텔들이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 건물이 조밀조밀하게 모여있는 곳에 뭐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오피스텔들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피할 오피스텔 체크 포인트를 정리해 주세요. 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투자 전에 임대 시세, 매매 시세 확인은 반드시 꼭 해보십시오. 겉모습이 화려한 특히 모델하우스에서 바로 가서 아무리 좋아 보여도 바로 계약을 하지 마시고 한 번만 돌아와서 왜냐하면 계약은 천천히 해서 상관없어요. 막 급하게 막 이루어질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번 돌아오셔가지고 시세조사는 꼭 해보신 다음에 투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이나 부동산 실거래가 사이트 그리고 KB 부동산 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오피스텔은 시세가 되게 오픈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시세 확인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인테리어보다는 입지, 주차 환경, 구조 이러한 좀 큰 것들 위주로 해서 우선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인테리어에 뭐 가구가 뭐 유럽산 뭐가 들어갔느니 어떤 마감재로 하는 이런 건 사실 되게 마이너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테리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쓰면 정말 다 바꿀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혹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매매가 대비 수익률은 현재 기준으로 투룸은 4% 이상, 원룸은 5% 이상의 나오는 매물들로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최소 100세대 이상의 단지형으로 구성된 오피스텔이나 가능한 아파트들이랑 같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건물이면 더욱 선호도 높으니까 아파트의 인프라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오피스텔들은 좀 더 좋은 가점을 주시고 평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비싼 가격에 투자하면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적정 가격인지 확인하는 거는 다시 한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